하나, 둘.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한 것 같은데, 그죠? 삼각형 이루지 않는 거, 그죠? 세 직선의 삼각형 이루지 않을 조건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18번 유형부터 해서 끝까지 해서 직선의 방식 진도를 2-1번 진도까지만 마무리할 거고, D시간은 이제 시험 끝난 사람은 2-2 할 수 있도록 시간 줄 거고, 나머지는 좀 공부하든지 시간 줄 테니까 공부 안 해도 되면 이거 하고 선택권을 줄 거야. 자, 이렇게 합시다. 알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수업까지는 이제 과제가 없을 거고, 좀 아직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선생님이 과제를 낼 건데,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에 조금씩 어서 조금씩 하고 있어서, 뭐 입력이 덜 됐거나 좀 책 정리가 좀 덜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책 정리 다 해서 2-2까지 마무리하는 거를 과제로, 아니지, 3-2까지는 해야겠네 아마. 원방 좀 다음 시간 진도 나가는 거 봐주고 할 건데, 다음 주는 화요일만 수업이고 목요일은 휴일이잖아, 그지?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일주일 텀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빠진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늘이 4월 며칠이지? 28일인가? 그리고 이제 그 5월 5일이고 5월 3일이고, 그지? 이제 화요일이고 목요일이다, 그죠? 여기가 5월 10일일 텐데, 근데 공휴일이란 말이다, 그지? 시험은 요때 다 끝날 거고 3일날 끝날 거고 맞지? 양문 시험 3일날 끝나지? 4일날 끝나나? 일로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네. 일단 이 진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4일날 끝나면, 요날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거니까 그날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해서, 요날 이제 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하듯이 테스트도 치고 뭐 오답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 근데 이제 요때 수업을 못 들은 내용을 언제 하지? 뭐 주말에 클리닉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쌤이 잡아 놓을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에 그렇게 시간 안 되면 뭐 월요일날 해도 되고, 이렇게 잡아 놓을 테니까 요날 수업한 거를 요때부터는 이제 과제 정리한 거 플러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종합적으로 1, 2단원 뭐 다 해서 칠 거야. 시험도 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니까 그렇게 스케줄이 진행된다. 원래는 이때 하면 제일 좋은데 시험이 걸려 있어서, 그지? 조금 그런 건 이해해주고, 여기 쉬는 날이니까 그쪽 뒤쪽에 좀 빠진 거 야무는 시험 치고 나서 정리 좀 해주고, 혹시 뭐 이때 어디 가는 사람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들 어디 안 가나 보네. 어린이 아니라서 안 가나? 뭐 휴일이라서 어디 가고, 뭐 대체 공휴일 보통 그렇지 않나? 6월 5월 6일에 쉬고 이렇게 하니까 쭉 쉬잖아. 그래서 뭐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시험 끝났으니까 좀 쉬기도 쉬고, 틈틈이 조금씩 공부해 놓고 그렇게 합시다. 좀 정확한 이야기는 그쵸, 오늘 해줘야 되겠네. 다음 주에 없으니까, 그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주면, 내가 요날 수업을 한 내용을 보고 과제를 낼 거고, 둘이는 시험 끝나고 좀 따로 얘기해줄게. 뭐뭐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 언제 들어와서 클리닉해서 보강하면 되고, 시험 어떻게 칠 거 그거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시험에 집중하고. 알겠지?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지저분하지. 뭔가 좀 이상한데. 자, 그러면 오늘 18번부터 2-1번 18번부터 진행할게요. 18번이랑 19번이 그 수직 이등분선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죠? 뭐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이 용어 안에 뭘 어떻게 해라는 명령이 다 들어 있는 거지, 그지? 맞죠? 일단 수직이 하나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등분을 하네. 사실 이게 그 선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인 거지. 그러니까 A, B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분을 수직으로 반 자르는 선인 거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지?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하는 요 선, 요 직선. 이걸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지. 그지? 수직 이등분선을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차피 이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직선의 구성 요소인 기울기랑 한 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요 기울기는 그 AB 기울기와 수직인 거지. 그지? AB 기울기와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한 점은 요 지난 한 점이 2등분 해야 되니까 딱 중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M. 그죠? 한 점은 AB의 중점 M을 지나는 점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랑 점 하나 나오면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표현이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대놓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안 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여기 이 점은 이제 정점입니다.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같은 점의 자치. 똑같은 말입니다. 저거 주면 저게 수직 이등분선. 저거 무슨 말이냐면 정점이 있고요.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자고. 그럼 우선 이 두 점의 한 가운데 있는 중점은 당연히 거리가 같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좀 보면은 요렇게 해서 거리 같은 거 찾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거리 같은 걸 찾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다 모아보면 이런 저런 수직이 등분선이 되는 거지. 이 이등변 삼각형의 중점이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바로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표현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A가 요거 이용할게. 그냥 그림 그려놨으니까 이용하자. B는 5,3이고요. 자, 수직 이등분선 완전히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지 뭐. 자, 기울기는 이 두 점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x가 8 증가할 때 y는 2 증가했으니까 원래 저 기울기가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죠? 8분의 2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 기울기가 4분의 1인데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중점, 지난 점을 찾아보면 그 두 개 중점 찾으면 되죠, 그제? 1,2를 지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4하고 1,2를 지나야 되니까 x-1에 플러스 2 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데 이제 문제 표현을 이제
또 이거 다 왼쪽으로 넘겨서 쓰라고 했으니까 4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될 것 같고, 얘가 a고 b가 y의 개수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가 되겠다. 맞죠? 안 어렵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이랑 21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20번은 조금 쉽고요. 쉽다기보다는 이제 좀 그나마 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똑같은 문제를 봐도 안목이 좀 있어야 되거든. 문제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20번이랑 21번을 나란히 펼칠 수 있나? 못 펼치게 구조가 돼 있나? 일단 그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를 봐봐.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20번은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물었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수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지? 이름이 있는데 두 글자. 삼각형의 수선의 교점을 우리는 수심이라고 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그런 심 중에 하나거든. 5개 심 중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5개 중에 하나인데요. 수심이라고 해요. 수선의 교점. 알겠죠? 그게 21번에 보면 펼쳐서 설명이 돼 있어.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그은 세 수선의 교점. 이게 이제 수심이야. 알겠죠?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이 20번이랑 21번에 좀 차이가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좌표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봐봐. 좌표를 자세히 세 점의 좌표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차이가 보인다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20번의 좌표 3개를 적어보고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칠판에 됐으면 적어줄게. 자, 여기 이제 20번 문제고요. 21번 문제의 점 좌표는 6,5, B는 콤마 마이너스 8,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혹시 차이를 느낄 수 있겠나?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가 좀 쉽거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야. 그거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거기서 이 결정적인 조건을 캐치하느냐 못하느냐가 계산 시간을 되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도대체 뭐 좀 발견한 거 있어? 있는 사람 얘기해 봐봐. 이게 좀 점들이 특징이 있을 건데 21번은 아무리 봐도 별 특징이 없어요. 별 특징이 없는데 20번은 좀 특징이 있거든. 어떤 특징이 있지? 없나 특징? 20번의 요 A점이랑 C점을 보면 뭐가 같지? X 좌표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두 점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미 수심의 좌표를 구할 때 하나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점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면 여기 나오나? 나오네. 자,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여기 A 찍힐 거고 그 다음 여기 3에다가 이렇게 C 찍힐 거고 그 다음에 3,1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B 여기가 이렇게 찍힐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이미 뭘 하나 알아. 왜냐면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선을 그으면 그냥 이거지 뭐. 그잖아. 그래서 이미 뭔가를 하나 알려줬어. 이 점의 y좌표가 1임을 안단 말이야. 물론 여기는 뭐 x좌표 마이너스니까 이 점을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선이랑 여기서 이쪽으로 걷든 여기서 이쪽으로 걷든 뭐 예를 들어 쌤이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요거만 찾으면 되는데 이미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맞죠? y는 1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요 직선 하나 구해서 y좌표에 1을 넣어주면 x좌표도 나온다고. 그치? 그러면 수심을 구하기가 조금 편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 라인을. 자, 요 라인 한번 구해보면, 이 라인은 그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근데 요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고 기울기 구해주면 x가 5 증가할 때 y도 5 증가하니까 기울기 1이거든 이거. 얘는 빨간색,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점 지나갈 거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3 해주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이 저직선인 거고, 요 직선이 빨간색이랑 요 빨간 라인은 y는 1이니까 요거랑 y를 1을 연립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y에 1 대입해주면 x가 나온다고. x 0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마침 y축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0,1이 바로 20번의 답이에요. 이게 수시면. 지금 수선 두 개의 교점을 이미 구한 거죠. 요 하나, 여기 하나. 나머지 하나는 물론 무조건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서 안 구해도 되고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니까 조금 편하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계산은 안 할 거고 이것도 한번 살펴만 봅시다. 자,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8은 저기 밑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요쯤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얘는 요 점을 지나면서 뭐 여기에 수직인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뭐 이런 거 하나 해서 이거 찾아줘야 됩니다. 직접. 두 개를, 그러니까 그 직선을 두 개를 구해서 그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연립 방식 해를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됐죠? 아니, 어디 불편해? 그러면 응? 덥다고? 에어컨 좀 틀까? 응? 30도?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한 문제인데, 22번, 23번은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지? 일단 22번은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구할 거고, 그죠? 자, A는 마이너스 1,3, B는 2고요. 일단 직선 AB를 구해봅시다. 직선 AB는 기울기가 3 증가할 때 1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이거 넣을게요. X 빼기 2 더하기, 자, 기울기 구하고 점 하나 대입하면 될 거고, 양변에 3을 곱하고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2에 플러스 6 하면 되죠. 자, 이항해주면 다른 형.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놔야지 거리 공식 쓰기가 좋으니까 여기까지 세팅하고 3,0과 요 거리를 구하자. 그래서 거리 D는 루트의 개수 제곱의 합, 그래서 1 더하기 9 해주고, 절대값에 여기다가 x좌표에 3 넣고 y좌표에 0 넣으면 된다, 그죠? 그럼 3 빼기 8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5 될 것이고, 루트 10분의 5고 유리화 해주면 2분의 1 루트 10 이렇게 됩니까?
답은 2번이다, 그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23번은 뭐 똑같은 문제고요. 24번을 봅시다. 살짝 응용되어 있는 문제다, 그죠? 24번 문제 보면 포물선 이차 함수가 하나 있고 이차 함수 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말이죠.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의 점이 하나 있고요. 위의 점 있고 직선 y는 x 빼기 3까지 거리가 최소 위의 점을 그냥 p라고 합시다. a, b인데 최소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뭐 그 정도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얘기야. 쟤를 잠시 그려보면 이 함수를 말이죠. 잠깐 그려보면 꼭지점이 일단 y절편 1인데 이거 보면 얘가 x축하고 안 맞는다는 거 혹시 생각이 되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아직 이제 좀 어리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함수를 딱 봤을 때 이거 축하고 안 만나네,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생각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축하고 안 만난다는 게 보여야지 돼요. 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건 계산이 좀 힘드니까 판별식 써보면 음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이 부분만 판별식 쓰면 음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인데 판별식 음이니까 이제 x축하고 만나면 안 돼. 근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 대충 이렇게 그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너스 3, 여기 3 이렇게 직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 포물선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그냥 A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다 하고 풀면은 안 풀릴 거란 말이야. 그지? 왜냐하면 미수 두 개인데 뭐 어떻게 차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게 언제가 이 거리가 최소라는 거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거리를 수선을 계속 내리다 보면 언제가 이 길이가 제일 짧아질까를 고민을 하면 언제일 것 같아? 요게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그죠?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 직선이랑 평행하면서 여기 딱 접하는 접선을 그어버리면 여기 접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점에서 여기까지 근 거리가 최단 거리가 돼요. 곡률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니까 좀 보이죠? 여기 조금씩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틈들이 벌어지면서 맞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접할 때가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어디서 최소냐라고 물었으니까 요거 접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 접점? 요 접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직선을 찾으면 돼요. 이 직선은 기울기는 1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y절편을 모르니까 그냥 미수 두고 이 친구랑 연립했더니 접한다?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렇게 연립했더니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자, 이 양을 할게요. 자, 여기서 판별식은 반제곱 마이너스 ac 해주고 그러면 뭐지? k는 0이네요. 그죠? k가 0이야. 오, 마침 이게 그냥 y는 x를 지나는 그건가 봐. k가 0이니까 이 상황에서 k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k가 0이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x-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그 x좌표가, 여기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여기 직선에 넣어도 되는데 k 0이니까 얘가 y는 x일 거고, x, y 똑같은 얘기니까 좌표는 1,1이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갑니다. 이런 세팅의 문제, 그러니까 요 형태를 띈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수하를 비롯해서 수투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오고 앞으로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될 스토리야. 그러니까 꼭 저 이야기는 잘 기억하고 있기. 맞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번을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오, 여기다 하면 되겠네. 공간이 생겼어. 여기다 할게요. 자, 25번 한번 읽어보면 비슷한 문제 같은데 살짝 느낌이 달라서 이게 또 2차 함수 하나 있고 직선이 있는데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17이래요. 근데 이 2차 함수는 지금 위로 보려고 한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직선도 여기 나오나? 잘못 그렸네.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게 아니고 위치를 잘못 잡아 안 나온다.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를 모르겠음 이고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5라는 이 함수. 됐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쟤랑 비슷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가 루트 17이라고 준 거예요. 최단 거리를. 그럼 마찬가지로 최단은 이렇게 접선을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접점 이 거리가 최단일 텐데 그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접선을 일단 구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 하고 플러스 k 썼으니까 뭐 그냥 a를 합시다 하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 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일단 그거 구해 봅시다. 이게 음수,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x제곱에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8x 되고 a 빼기 5는 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판별식이 0 되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6이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8이니까 16, 그죠? 그러면 a는 21인가요? 그지? a가 21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a가 21이니까 요 빨간색 직선이 접하는 직선이 여기 y절편이 21이라는 소리거든요. 쌤이 왜 이거 하냐면 지금 접선 구했거든? 그 질문은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최단 거리가 루트 17이라며. 그치? 이 길이가 루트 17이니까 이제 이거를 점을 찾는 게 아니고 평행한 두 직선을 아니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을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던 내용이다. 그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의 절대값의 요 y 절편의 차로 정의가 된다 했죠.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주면 뭔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는 저기 화면에 안 나와서 여기다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거리가 루트 1 플러스 지금 4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4고, 그지? 여기는 y절편 차만 쓰면 돼요. 21 빼기 k를 쓰든지 k 빼기 21을 쓰든지 이거 한 개 루트 17이라고 문제가 알려준 거야 지금. 그죠? 됐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면 이것도 17이니까 이거 보내면 17일 거 아니야, 그치? 절대값 k 빼기 21이 17인데요. k를 구하면 우선 4가 하나 가능할 거고 또 38이 하나 가능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찾아보면 4는 안 될 것 같다, 그지? 보기에도 없고 4가 왜 안 되냐면 얘가 지금 21이거든, y절편이. 근데 지금 그림상 얘가 y절편이 더 커야 되는데 k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축이 뭐 여기 어디 저기 y축이 저기 있을 건데 이게 y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y절편이고 여기가 y절편인데 얘는 그럼 21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38.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됐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자 26번 7번은 요거는 26번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26번 내용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자,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삼각형의 5개의 중심 있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중에 뭐랑 좀 관계가 있을까? 심들 중에 뭐랑 관계가 있을까? 가계 이등분선이랑 관련 있는 심이 무슨 심이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중에 5명이니까 하나씩 찍고 한 개씩 얘기하면 뭐하고 관계 있어? 빨리 얘기해봐. 뭐 얘기 안 할 거야?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응? 아령아, 어떤 심이랑 관계 있어? 잠깐만. 무슨 심이랑 관계 있어? 저거 몰라? 몰라한데 자꾸 모르면 이거는 우선 내심이랑 관계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내심의 정의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서 그렇지.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꼭지각을 이렇게 하다. 참 이등분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등분을 하고 이렇게 이등분을 하는 여기가 이제 내심인데 결국 얘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혹은 요거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들이 정의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다 정의를 알기 때문에 정의에 맞춰서 출제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내도 되지만 요거랑 엮어서 내면은 한 번 더 꼬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심하고 관계에 있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그냥 줘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건 내심이다 이렇게 하고 요 직선 알려주고 아니면 여기 점을 주는 거예요. 세 개를 점을 딱 줘요. 세 개를 점 A, B, C인데
여기 A점의 좌표 넣어주고 B점의 좌표 넣어주고 C점의 좌표를 넣어줘. 그리고 얘를 찾아라. 그냥 이렇게 줘버린다고. 요 직선 L이 뭐게?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내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각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아, 각이등분선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구나 하고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게 뭔지는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데? 그지? 각이등분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하죠? 수화 정석에서 다 배웠을 텐데 오래 안 됐잖아. 오래됐나? 각이등분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지? 아하.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L1이 있고 이렇게 L2가 있어요. 그러면 이 L1과 L2가 이루는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나는 이 직선 M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요. 그죠?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학기 처음 시작하면 책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냥 각이등분선이 어떤 상황인가를 문제에서 알려주는데 되게 간단해요. 점이 이 M 위에 점을 하나 잡으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 또 이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이게 무슨 합동이지? 직각삼각형 합동 그런 거? RHA 뭐 이런 합동이잖아요. 그죠? 두 개가. 그죠? 합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각이등분선 위에 점을 하나 잡으면 이 두 개가 뭐 때문에 합동이라고? 직각, 빗변, 각 때문에 합동이거든. R, H, S 아니고 A 합동인데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지 않니? 이렇게 가는 거야. 접근을.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이걸로 하는 거야. 뭘로? 어떤 점 P를 하나 잡았을 때 A, B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하면 그 자치가 각이등분선의 방식이 돼요. 다시 한번. 각이등분선 위의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러니까 한 정점에서, 그걸 이제 요약해서 바꾸면 그거죠. 한 정점에서 에서부터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를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한 점에서 직선, 임의의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알겠죠?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 점에서,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그 26번을 한번 해볼게요. 26번을 풀면 직선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 있고 또 하나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어. 그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데 그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고. 그죠? 그러면 내가 점을 하나 잡을게요. AB라고 잡으면 안 되겠네. 뭐라 하지? 그냥 XY라 잡을게요. 상관없습니다.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야. 그지? 한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그 점이 여기 있든 그 점들을, 즉 그러니까 어떤 점이든 두 직선에 내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된다고. 각의 이등분선의 방식이. 자,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루트 25분에 여기 절대값하고 xy 넣으면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다 하고 루트 25분에 이쪽도 절대값하고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밑에 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지? 그냥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쓴 겁니다. 그럼 같다 하고 풀 건데 어차피 분모 같으니까 분모 지우고 분자끼리 같다를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절대값 A는 절대값 B를 풀어야 되니까 얘를 풀려면 이하고 같은 표현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고요. 넘겨서 좀 정리를 할게. 얘를 이쪽으로 좀 넘길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게 이제 한 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지금 요거 이퀄 요거 한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3x 빼기 4y 더하기 3은 안 나온다. 은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4x 빼기 3y 빼기 2 해서 펼쳐서 다 넘겨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7x가 되고 3y가 저쪽으로 넘으면 마이너스 7y 여기 플러스 2가 저쪽으로 오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개. 선생님이 왜 답이 두 개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응? 답이 왜 두 개지? 답이 두 개인 이유는 각을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각 이등분선 방식 두 개는 항상 수직이 돼요. 여기 동그라미 XX 합치면 180도인데 여기 동그라미 X 한 개씩이잖아. 그래서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잘 보면 수직이야.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이죠. 수직이다, 그지? 그래서 두 개 찾았고 수직인 거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a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1,a를 지난대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a는 6이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1,a를 지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7a 빼기 6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7분의 6 이렇게 두 개 나오네. 뭐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36이다, 그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27번 문제가 이제 각이등분선의 방식을 구하라 했는데 보기 중에 이제 두 개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두 가지 각의 이등분선 이 두 개 각이등분선 두 개가 수직이란 걸 안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찍어도 기역, 니은 세트나 디귿, 리을 세트는 답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되고 수직인 거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일단 아니 계산은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걸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수직 조건을 알고 있으면 그죠? 계산은 아까 이것처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고등과정에서도 아주 많이 나와요. 됐다,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27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기로 하고 28번 한번 봅시다. 칠판 한 번만 더 지우면 되겠네. 자, 28번.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점 A 1,0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다. 이 한 줄을 읽고 L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한 줄을 읽고 L을 쓸 수 있으면 돼.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쓸 거냐? 직선을 쓸 때 필요한 건 기울기와 한 점인데 한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쓰면 된다고요. M이라 할게요.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Y는 0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고 점 B에서 B가 0,2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D가 루트 5다. 그러면 거리 공식 쓰면 뭐 M이 나오겠지.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펼쳐볼게요. MX, Y 넘겨서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0.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점 B 0,2까지 거리를 구하자고. 자, 그럼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밑에 요거 나오고, 그죠? 위에는 절대값 해서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M 빼기 2라고 쓰면 되고 이 거리가 루트 5다. 그렇게 했죠, 그죠? 저거 어떻게 구할 거냐? 분모는 양수인 게 보이니까 양변에 그냥 곱하면 돼, 그지? 양변을 곱하고 제곱을 합시다. 얘를 이쪽으로 곱하고 제곱하면 여긴 루트가 없어질 거고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되고, 그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양변 제곱. 그러면 좌변은 M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루트가 사라져서 5에 가로 열고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5M 제곱 플러스 5. 자, 우변으로 넘기면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2M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질문이 뭐였지? 직선의 기울기를 물었네. 이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니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다. 별로 안 어렵죠? 직선식만 처음에 세팅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왜 이게? 32번, 3번, 4번 전부 다 그거네. 일단 30번만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자, 30번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요거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거 원점과 좌표평면 상에 있는 임의의 점 AB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일단 그 원리는 처음에,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풀이는 이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AB 길이를 구하자. 길이 구하기. 얘가 나중에 삼각형의 밑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직선 AB를 구해요. 에다가 원점에서 O에서 직선 AB까지 거리. 이렇게 하면 이게 높이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밑변. 그 다음에 요 직선을 구해요.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등가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높이가 될 거야. 그러면 밑변 높이 다 하니까 넓이 구하면 되지. 이게 교과서에서 원하는 풀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급해서 답만 내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건 설명했었던 것 같고, 이게 왜 나왔느냐가 바로 이거야. 이걸로 미지수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면 얘가 나와. 그지? 그때 설명 다 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을 구할 때는 얘는 이제 검산용으로 쓰고, 혹시 뭐 객관식이고 시험 치고 시간 없고 이런 이거 하면 되고요. 근데 뭐 서술형으로 나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이대로 한 번만 해봅시다, 연습을. 자, 점점은 빵빵. 4,3 이거 뭐 그냥 이게 좌표 위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 2,6 이렇게 음수인데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럼 뭘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AB 길이를 구해요. 1단계. 분분 AB 길이는 루트. 자, 요 4,3이랑 요 거리니까 6제곱 더하기 3제곱 해서 이게 45니까 3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직선 AB.
직선 AB는 저거 x 증가량이 지금 6 감소에 3 증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을게요. x 플러스 2에 더하기 6. 2를 곱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넘기면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10은 0. 여기 이제 정리된 직선식이고,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게요. d 루트 개수 제곱하면 5 되고 빵빵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게 2루트 5가 될 거란 말이야, 거리가. 그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5 곱하기 높이 2루트 5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는 약분되고 3, 5, 15 해서 답은 15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급한 사람은 여기 넣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과정 알겠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1번 그대로 하면 되고요. 3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풀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할게. 설명을 들어봐요. 자, 32번.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지금 녹화되고 있죠? 오, 깜짝 놀랐네. 태연이 들어야 되는데.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아까 뭐라 했더라?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뭐였더라? 이름이 있었잖아. 수직이 능분선의 방식.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거 구하면 그거랑 마이너스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지? 수직이 능분선의 방식 구하고 점, 직선 거리를 구하면 된다. 33번은 똑같은 문제죠. 그지? 똑같은 문제니까 하고. 34번 봐봐. 34번.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체 방식이 뭐더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체 방식이 뭐였지? 이게 뭔 방정식이었더라? 이름 알아야 돼. 뭐였어 이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어허. 몇 분 전에 했는데 이게 가계의 등분선의 방정식이었어. 그지? 이름이 가계의 등분선 방정식인데, 일단 점 P를 뭐 x, y 이렇게 잡고 거리가 같다 해서 식을 쓰면 그 중에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울기 양수인 걸 찾으라 그 말이야 이게. 그지?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면 아마 2-1번도 크게 무리 없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선생님 진도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제 이후에 시간을 얘기를 해줄게요. 시간 스케줄을. 조금 쉬었다가 2-1에 선생님이 지금 뒷부분 풀이해 준 게 있는데 안 풀어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시험 끝난 사람들은 그거 위주로 하고, 시험 쳐야 되는 사람은 공부가 좀 급하다 한 사람은 공부해도 되고,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면 뭐 여기 2-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 정리해도 되고, 둘이는 공부가 내가 좀 급해요 하면 돈 줄 거니까 자유롭게 해. 알았지? 그래서 8시까지 할게. 지금 조금 쉬었다가. 아파 나령아? 괜찮아? 보이는데. 알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